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디자인 실무반에서 다룰 예제 중에서 실습 어, 머드카 애드라고 이제 비포 애프터라는 이러한 그 그래픽 디자인 전문 매거진에 실린 거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매거진에서는 잘못된 케이스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개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요 처음에 잘못 만들어진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포라고 돼서 이러한 광고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광고는 이 덜트 바이크나 ATV, 트럭, 버기카 같은 것들이 어떤 장소에 와서 진흙이라든지 이렇게 그 험한 산지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요번에 이제 뭐 리미티드 타임 오퍼로 25%를 가격을 깎아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광고예요. 그런데 자, 이거에서는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째, 너무 이 전체 요소들이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전체가 다 다르죠. 이런 로고, 뭐 사진의 크기, 그 다음에 25% 오프. 자, 크기는 다릅니다만은 어느 요소 하나가 이렇게 튀어오르거나 강조되는 느낌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른 크기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요소들은 마치 같은 크기의 요소들인 것처럼 돌출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라이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가장 알려지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던져줘야 하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평면적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한참 읽어봐야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위에 있는 All About Mud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진은 자기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25% 오프라는 이러한 글귀는 이거야말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장 어필해야 되는 항목이겠죠. 25% 오프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참 공교롭게도 다른 것들은 하얀 바탕에 검정으로 해서 글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되어 있는데, 25% 오프라는 거는 25%가 노란색으로 돼서 어쩌면 가장 이렇게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색깔로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전체적으로 개선할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했냐면, 첫째, 이 사진을 전체에 꽉 차도록 그런 식으로 보세요. 자, 요거 사진이 전체적으로 꽉 차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블랙으로 놔둬도 상관없겠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따서 여기 뒤에다가 진흙을 상징하는 이렇게 짙은 갈색을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마치 진흙의 색깔인 진흙의 바퀴가 밟고서 지나갔을 때 생기는 그러한 그 느낌의 이런 폰트로 써서 25% 오프라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어, 보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5% 오프를 이 자동차 앞쪽으로 배치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 25% 오프라는 그런 걸 뒤로 보냈을 때 자동차가 마치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이렇게 all about mud라는 로고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또 이러한 그 역동적인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에 맞도록 살짝 기울어진 그러한 경사를 줘서 이걸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더 내려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칼라도 이제 우리가 요 매칭이 되는 이런 칼라를 우리가 이제 찾아서 집어넣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칼라 휠인데요. 이 칼라 휠에 보면은 이제 이 칼라와 이 칼라들은 서로 이렇게 옆에 근접한 칼라로서 서로 매칭이 되는 칼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제작을 완료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작을 하면서 이러한 칼라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칼라의 값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인쇄가 될 게 그야말로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모드들은 CMYK 모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이 주어졌는데요. 먼저 이거를 포토샵에서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여기서 배경을 따내는 작업,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드카를 이렇게 옮겨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 내부에서 이거를 뭐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끌어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가 밖에 열려 있을 때 얘를 잡아서 포토샵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툭 놓으면은 포토샵에서 그 사진이 열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그 검정색을 위주로 한 요 전체를 제거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수풀들도 같이 제거를 할 거예요. 이 부분까지. 뭐 여기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제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선택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대개 거의 대부분이 이 연결이 된 그 검정 계통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요 검정 계통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매직 완드 툴, 포토샵에도 보셨던 매직 완드 툴로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는 톨러런스가 포토샵의 표준값인 3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검정색 클릭. 검정색이 대부분이 클릭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도 또 클릭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클릭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줬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선택이 됐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실제 이거를, 자, 이제 만약에 이걸 여기를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거를 하는 거는 뭐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런데 누르셨을 때는 없어진 부분은 뭘로 채울 거냐고 얘가 물어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레이어가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레이어가 잠겨 있는 경우는 거기 부분이 지워지면서 보통은 이제 하얀색으로 거기가 채워집니다. 딜리트 하면, 아니면 컨트롤 X 눌러 볼게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네, 여기에 경계 라인 부분들에 보면 여전히 까만색들이 조금씩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어떤 욕심을 부릴 수 있냐면, 자, 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선택된 영역을 약간 더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셀렉트 가서 모디파이 가면요, 익스펜드라는 게 있어요. 익스펜드가 뭐 확장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선택된 영역을 뭐 3픽셀만큼 확장한다, 뭐 그런 건데 한번 보세요.
네, 너무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쵸? 그럼 다시 가죠. 모디파이 가서 익스펜드가 스무드가 아니고 익스펜드 가셔서 픽셀을 1만큼만 한번 확장해 보죠. 네. 네, 이거는 지금 사진이 좀 해상도가 낮아서 적당하진 않네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검정색을 좀 지워줄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요거는 선택이 됐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될 이 숲을 부분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네, 여기 하단에 보면 네모의 모양 안에 하얀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선택된 영역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스크드 에어리어라고 전 예전에 작업하던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표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영역은 그대로 나오고, 선택이 안 된 영역이 빨간색으로 칠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빨간색을 없애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개를 선택해서, 너무 커요 지우개가, 줄입니다. 괄호키를 이용해서 줄이고, 또한 하드니스를, 그렇죠, 제로에 가깝게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오페서티가 지금 여러분들은 표준이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하던 작업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워줘 보세요. 지워 주시는데, 바퀴 부분은 지워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퀴랑 가까워지면 원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바퀴 부분은 손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한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지우개로 이거를 문질러서 이렇게 날려줍니다. 네. 네, 그런 이후에 다시 퀵마스크 모드 요거를 눌러서 해제를 해보겠는데요. 요거 퀵마스크 모드를 다시 설명드리면, 빨간색의 색이 실제적으로 칠해진 게 아니고 선택이 안 된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마치 색깔을 칠하고 색깔을 지우듯이 해갖고 여기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하는 그러한 펑션을 가진 게 요 퀵마스크 모드예요. 요거를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이 부분들은 네, 우리가 선택을 한 영역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선택 영역을 우리가 없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된 그 영역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멍이 뚫리게 투명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좀 레이어 보시면 레이어가 지금 잠겨 있죠? 잠겨 있다는 말은, 내가 얘를 없애도 X, 컨트롤 X에서 없애볼게요. 자, 이 부분이 하얗게 남아있지, 이 부분이 투명한 레이어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물쇠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 자물쇠를 풀어줄 때는 자물쇠를 열어주세요 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게 뜨고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죠. 자물쇠가 풀렸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X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네, 날아가죠. 뭐 아직도 깔끔하게 좀 지우고 싶은 부분은, 자, 지우개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더 지워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 거니까, 자, 이미지 가셔서 모드 가서 CMYK로 변화를 해줘야 되죠. 뭐 여기 변화라는 어떠한 그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요 투명 레이어를 우리가 유지를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끌고 가려면 얘를
PSD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셔서 머드카 PSD. 자, 우리가 머드카 JPG로 해서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냥 PSD로 이 포맷이 다르니까 다른 파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원래는 여러분들 끄시는데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이거를 내려놓고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열려면 뉴를 해서 뉴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 이거는 그냥 레러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본을 보시면요, 여기에 4x6에요 네, 4x6인데 네, 그럼 원본이랑 똑같이 한번 가도록 하죠. 네, 네, 이쪽이 이번에는 휙 돌려서 표현할 거니까 폭을 6인치, 높이를 4인치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네,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게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네, 사진을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하죠? 파일 가서 플레이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머드카 .psd였죠. 네, 얘를 선택하고, 자, 링크를 선택을 하면은 안 되죠. 사진이 실제적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링크를 해제해 주시고 플레이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하시고 사진이 72 dpi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미지 가서 이미지 사이즈 가면 그렇죠. 여기가 72 dpi로 돼 있죠. 여기가 이거를 사진을 이걸 300 dpi 인쇄할 땐 30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인치로 고쳐주시고, 여기를 자, 폭이 6인치였죠. 6인치로 고쳐주시면, 자, 원래 3.79였는데 얘가 8.21로 늘어납니다.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다시 세이브해요. 자, 그리고 가서 다시 불러올게요. 파일 가서 플레이스 가서 머드카 PSD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이 사진이 딱 맞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맞춰서 불러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배경이 있죠. 배경, 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갈색으로 우리가 깔 건데요. 색깔이 어떤 컬러냐면 네, C50 M70 C50 M70 130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네모를 선택해서 네모를 이렇게 그려줘요. 나중에 요거를 뒤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색깔을 줍니다. 네, 50 70 10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오케이. 네, 이런 컬러가 나왔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옵젝트 가서 어레인지 가서 샌드 투 백 하면은 이렇게 진한 그 진흙 색깔의 컬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5% 오프 요 글씨를 우리가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글씨 폰트가 있어요. 이런 폰트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인터넷을 가셔서요.
프리폰트라고 쳐보시면 프리폰트라고 쳐보시면 요런 원 여기 사이트 잘 보세요. 1001 프리폰트.com 여기 가보면 폰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이제 여러가지 폰트를 뭐 스크립트 우리가 지난번에 패런을 갖다가 스터디할 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찾아서 오는지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런 폰트 좋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그걸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폰트는 뭐냐면요. 네, 여기 들어가는 폰트는 사보타지 요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미 설치를 해 놨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 시스 폴더 안에 이걸 넣어드렸거든요. 설치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어판에 컨트롤 패널이죠. 영어로 잉글리시 버전 컨트롤 패널 가셔서 여기 보면 네 글꼴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거기는 영어는 폰트라고 돼 있죠. 얘를 열으셔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카피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윈도우를 이제 요거는 꺼 주시고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그 새로 설치된 폰트를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작업하던 거는 세이브를 대충 먼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세이브 에지 해갖고 뭐 바탕화면에다가 세이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해 갖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계속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25% 오프를 써보죠. 그러면 T자를 눌러서 가서 얘 자꾸 받아 되죠. 그럼 이 배경하고 자동차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옵젝트 가서 락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락을 해요. 그 다음에 T자 눌러서 25%. 그 다음에 오프라는 거랑 25%랑은 크기가 틀리니까 각각 다르게 써줘야 돼요.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서요. 크기를 키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폰트로 가셔서요. 아까 설치했던 사보타지 S로 시작합니다. 저도 설치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럼 저도 일단은 이거를 저장을 해 놓고 바탕화면에다가 저도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일단 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설치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여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폰트를 설치하죠. 근데 제가 아까 컨트롤 패널 가서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윈도우에 가서 이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윈도우가 설치된 요 그 폴더로 가셔서 윈도우즈 열으시고요. 여기 가면 폰트가 있어요. 폰트를 열으세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건데 여기 잡아서 여기다 끌어다가 틱 놔요. 그럼 설치 중 나오죠. 네, 설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얘를 내려놓고 다시 네, 우리가 저장해 놨던 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열으셔서요. 열으셔서 파일 가서 오픈 리센 파일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다시 얘 선택하고 폰트가 왔고
사보타지 여기 있죠. 이제 클릭하시면 자 이것과 동일한 그런 느낌의 폰트가 튀어나오죠. 이거를 선택해서 약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는 글씨도 또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OFF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얘도 키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any one item 이렇게 돼 있죠. 네. 캡슐락을 그다음에 그 밑에 리미티드 타임 오프 돼 있고요. 저 요게 같은 크기의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시프트 잡아서 키워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일단은 검정색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죠.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조금 크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한 번만 깎아준다 소리니까 손님들이 못 봐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자, 내려보죠. All About Mod라는 요 로고, 요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ll About Mod라는 거는 보시면, 일단은 여길 눌러보시면, 엘립스 툴이 있죠? 이걸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를 레드 컬러로 우리가 칠할 거죠. 더블 클릭해서 네, 레드 컬러를 저는 이제 임의로 좀 하나를 지정을 해 봤어요. 명도가 좀 높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클이 하나 나온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랑 이제 뭐 크기를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요령은 얘를 선택하고, 왼쪽 손 쪽에 있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끌고 내려가면 얘가 그냥 카피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이 인사이드는 없애버리고 바깥에 하얀 줄만 남기려니까 네, 여기는 다시요, 여기를 선택하고 필 선택하고 넌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요 라인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와잇을 클릭해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갖고 가서 여기서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여기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갖고 가셔서 옆으로도 줄여주고 위로도 줄여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되게 많은 경우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뭐 정확한 비율보다는 눈으로 봐서 대부분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은 레드 컬러 안에 원이 그려졌죠? 아마 원이 조금 더 작은 게 좋겠네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l About Mod라는 글씨를 쓰는데요. 해보시면 굳이 이것까지, 이거는 회사 로고니까 이렇게 그 진흙 같은 느낌의 그러한 폰트를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별이 잘 되는 두꺼운 글씨체를 써서 뭐 일단은 이렇게 써지죠. 그다음에 MUD 이렇게 쓰고요. 저희 폰트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누르면 폰트의 모양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타입을 눌러서 폰트를 눌러보시면 자, 한글 폰트가 먼저 나오고 밑으로 쫙 스크롤 다운을 해주시면요, 영문 폰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 귀찮은 요소긴 하죠. 한글 폰트가 대단히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폰트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영문 폰트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중에서 이제 아리얼 블랙, 근데 이거는 이탈릭체라서 다시 가서 올라가서 이걸로 가시고, 여기 가시면 볼드 블랙으로 돼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은 폰트로 가야 되니까 아이드랍 버튼로 얘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거 크기만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시고요. 자, 우리가 폰트를 항상 이렇게 조절할 때 보면요, 이 글씨 간격이 항상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글씨 간격을 항상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는 윈도우 가서 타입 가서 캐릭터를 체크하면 이런 게 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옵션을 더 보시려면 쇼 옵션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렇게 크게 열리면서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얘를 선택하고, 자, 글씨의 간격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0, 50보다도 더 줄이려면 마이너스 75,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마이너스 75 이렇게 해갖고 두 개의 글씨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하얀색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죠. 크기를. 이거 하얀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서 하얀색 선택하고 OK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간격이 조금 커야 되죠. 너무 크죠? 그럼 이거를 좀 해서 갖다 대주고요. 이걸 디테일하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로고는 완성이 됐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룹으로 묶어줘요. 그게 나중에 작업하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됐어요. 이제 컬러만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거 이 자동차 사진을 앞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잠궈놔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옵젝트 가서 다시 전체를 다 풀어줘요. 언라고를 눌러서. 그 다음에 자동차만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옵젝트 가서 어레인지 가서 브링 투 프론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보죠. 자, 여기에 이제 글씨 색깔을 갖다가 요거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 색깔 전에 요거 로고를 자, 로고를 손댈래니까 자꾸 이 뒤에 있는 사진이 또 걸리죠. 얘도 또 다시 한번 잠그겠습니다. 가서 셀렉션을 잠가 놓으면 이제 로고가 맘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로고도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셀렉션 툴을 잡아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코너로 이렇게 가면은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이거를 살짝 비틀어줘서 이렇게 마치 진흙이 막 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좀 역동적인.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우리가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컬러는 어디에 있냐면요, 쭉 넘겨보시면 컬러가 040 100예요. 네. 요거 또 요거 Shift 누르고 선택하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요. 네. 제로 마젠타가 40, 그 다음에 옐로우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키 값은 제로지요. 네. 그 다음에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2B는요. 네, 요거는 회색 톤으로 그냥 해도 되겠네요. 요거 있죠? 네, 여기 지금 바탕도 자꾸 움직이니까 얘도 또 잠가 놓을게요. 아까 우리가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근 걸 풀었는데 다시 잠가 주시고, 자, 얘네들, 네, 요게 지금 폰트가 밑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얘를 클릭 해갖고 밑으로 좀 끌어내려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말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를 하얀색으로 일단 지정을 해요. 근데 하얀색 지정하고 나면 얘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투명도를 조금 낮춰줘요. 80 정도로 혹은 60 정도로. 그러면 얘가 뭐 비슷하게 어울리는 글씨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마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뭐 자잘한 글씨들, 여기 보면 not to be combined with any other 뭐 이런 글씨들은 제가 따로 쳐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고요. 다 되시면 당연히 세이브를 하셔갖고 이거를 완성을 하셔야 되겠죠. 네, 실습을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